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최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느낌인데요.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의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더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경제 지표 역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에 한층 우려감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배당 시즌이 되다 보니까 고배당주들이 훨훨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DPS라고 주당 배당금의 추정치가 확장되고 상향 조정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 배당 시즌 막바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산성에서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품목을 일부 완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뒤늦은 거 아니냐 싶기도 한데 일본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띄는 모습이라서 한일 관계가 이제 개선될 것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12월 24일에는 지금 양국 정상이 또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완화되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거. 자, 일본의 속내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자, 날씨가 이번 주는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막바지 송년회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모두 다 끝났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아직 남아있으신 분들에게는 네, 좀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연말쯤 되면은 항상 이렇게 막 그냥 속이 힘드시고 네, 뭐 아침마다 네, 숙취 때문에 피곤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처럼 술을 안 드신다면 네, 조금 네,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것들도 다 즐거운 그런 시간의 그런 뭐랄까요, 향응? 네, 이런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앞으로 어떤 미래의 행복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창해졌네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워낙 네, 좋은 흐름도 보여가지고요. 지금 3대 지수가 사상 최대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28%포인트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4%, S&P 500도 0.4%. 뭐 조금씩밖에 안 올랐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치는 최고치죠. 자, 1%포인트만 올라도 사상 최고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라고 하면 너무 많군요. 1포인트만 올라도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네,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네, 사상 최고치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정말 계속 그래? 너무 잘 가네? 지속적으로 잘 가네? 나도 조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워낙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었는데 무역 협상과 관련한 주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3분기 성장률 확정치가요. 전기 대비 연율 2.1% 정도 상승을 하는 것으로 기록이 돼서 잠정치의 변화가 없었다. 네,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네, 뭐 나쁜 이야기가 아니죠. 네, 시장 예상치만큼 나왔다라는 얘기니까요. 또 소비 지출, 그 다음에 기업 투자 지표가 잠정치보다도 더 좋게 나왔다. 소비 지출은 네, 3분기에 3.2% 늘었고요. 잠정치는 2.9%였으니까 지출이 더 늘어난 거죠. 지출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소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 그것은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이 더 늘어났다, 판매가 더 잘 됐다 쪽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국의 경기의 약 75% 정도가 지금 개인 소비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관계에 대한 부분들, 뭐 시진핑하고 전화통화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대규모의 무역 합의에 대해서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 그리고 뭐 이번 1차 협상이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가능한 빨리 이 모든 합의에 서명을 하고 끝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언론사들의 이야기고요, 트럼프의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중국 쪽 특파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중국 쪽에 있는 현지인들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를 보면은요, 홍콩 쪽에 대한 독립에 대해서 미국이 자꾸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번에 홍콩 쪽 시위에 대한 부분들의 여파가 제법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도 잠재적인 어떤 리스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쪽 시위 상황과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동향들이 중국을 또 자극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런 정도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브렉시트 이야기 잠깐 해드리면요, 브렉시트가 뭐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월달,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1월 31일까지죠.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할 것이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확정적으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국 하원에서요, 브렉시트법이라고 불리는 거죠. 탈퇴 협정 법안, 이것을 제2독회 표결에서 찬성으로 가결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협정하자, 브렉시트에 대한 즉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협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법안 심사가 이제 3번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2독회제를 2독회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법안 전반에 걸쳐서 원칙적인 승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에 있는 3독회까지 마치게 되면 법안은 최종적으로 통과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상원의 승인,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가를 받으면 정식 법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월 31일 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소프트하게 브렉시트를 가지고 떠나게 된다라면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 정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 총선에서 이제 보수당이 또 압승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원의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최종 의결의 어떤 확정적인 부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는 이제 만약에 이번 1월달까지 이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표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서 얘기한 것은, 야, 니네 이럴 거면 차라리 2년을 연기해라, 이렇게 나왔고, 영국 존슨 총리는 무조건 연말까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나갈 거다, 그렇게 되면 다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이 또 불거져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표결이 들어가게 되면서 서로 협상안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소프트 브렉시트로 부담감 없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겠네요. 자, 시장의 가장 잠재적인 큰 요인이었던 브렉시트마저도 우려가 완화된다라면 시장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좋은 분위기를 타고 전체적으로 좋은 그런 수급의 동향이라든지 어떤 추세의 동향,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발걸음들이 아주 가벼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시장의 좋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갈게요. 배당 시즌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6일이 기준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26일까지죠? 27일이 기준일이 되고요. 그래서 26일까지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깜빡깜빡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24일까지는 가급적이면 크리스마스 전까지 보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7일날 이제 배당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26일까지는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라서, 고배당주들의 막바지 눈치 게임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23일, 24일, 26일, 3일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고배당, 즉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배당 시즌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투자자들의 전망이 있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는데, 늦지 않았어요. 왜냐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 열려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배당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당을 받으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뭐냐면, 꽁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공짜. 네. 사실 내가 배당을 받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업에 어떤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시즌 막바지에요. 만약에 26일날 사가지고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27일날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26일날 사서 27일날 매도를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딱 만 하루 보유하고 나서 배당을 4% 받아먹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네, 그런 혜택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배당주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배당락이 떨어지는 그 배당 기준일에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자, 고배당 종목들의 강세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26일까지는 일단 배당락 기준일 전까지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어떤 종목들이 좋은가요? 라고 봤더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 뭐 5.9%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5.3%, 5.2%대, 그 다음에 4%대 배당 나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네요. 자, 이 기업들 보면 정말 좋은 게요, 배당을 이렇게 받아내고 있는데 뭐 주가 상승까지도 같이 예정이 되고 있다라면은 정말 이것만으로도 뭐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배당과 주가 상승의 어떤 패턴들을 같이 연결해 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더없이 좋은데, 바꿔서 얘기한다면 배당을 일단은 받는 고배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것들이 주가 이미 반영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배당 받으러 가야지라고 매수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또 연말 시즌이 되면 이제 그 대차 거래까지 감소하는 이유가, 이제 주식을 빌려주게 되면 내가 배당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놔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시 내놔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반대 그 환매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공매도를 이제 빌려서 한 애들이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결권이라든지 배당을 받는 배당 자격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빌려준 주식들을 다시 내놔라고 하기 때문에 대차장고가 확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매수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상승세를 많이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배당 4%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한 40%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40%도 먹고 배당도 먹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배당 기준일날 다 따라 맞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힌트가 생깁니다. 너무 올라간 기업들은 배당만 보고 들어가면은 오히려 손실이 배당 4%보다 더 많이 까질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나오게 되면 배당 4%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손실만 더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당 종목을 노리되 언제 해야 되냐면, 보통은 여름철 지나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노려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과 함께 배당을 같이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배당이 높은 기업들을 일단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주가 수준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 즉 최근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 또 배당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쭉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추세, 상승 추세가 하는 것, 즉 내가 지금 물리더라도 그냥 놔두면 3월달 시점에서 배당도 받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노리시면 되는 거죠. 즉 배당주 같은 경우는 단거리 투자가 아니라 그냥 적금이다 또는 예금이다 생각하시고요. 좀 길게 적어도 1년 정도 보겠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시점에서 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참고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일본과 한국 간의 최근의 그 관계 개선에 대한 내용이죠. 일본 경산성이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일부 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일부 해제한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난 7월이었죠. 여름에 한국 반도체 세계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개별 허가에서 특정 포괄 허가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바로 적용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6개월마다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이제 3년 단위로 받으면 되니까 전혀 이제 3년 정도라면 큰 문제 없죠. 완전히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효력을 발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본다라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풀어가겠다라고 생각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의 내부 규정을 보게 되면은요, 6차례의 정상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에 특정 포괄 허가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부 규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규제가 있었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자, 백색 국가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거였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아니란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본이 뭔가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이죠. 네, 한중일 경제 무역 장관들이 중국에서 만나게 되고요. 24일 날은 대통령과 총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판은 잘 짜여져 졌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사실 급할 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국산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급해진 것은 일본이라 보여지고요. 국산화에 자꾸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지금 일본 기업들이 일본 정부를 좀 압박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본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죠. 일본 기업들이 약 90% 정도가 이렇게 한국 쪽에 이제 그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또 전 세계의 약 70%의 시장 점유율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무지막지한 그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한국 쪽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이렇게 수출 규제를 통해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용하려고 했었던 선거 다 끝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겠는데 그냥 평상시 같으면 대충 가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불매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런 그 국산화가 빠르게 추진되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일본이 생각보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또 지소미아까지 종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이제 그 도쿄 올림픽이 또 있단 말이죠. 관광객들에 대한 그 유치도 좀 해야 되는데 여기도 부담이 생겼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 자국내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안 좋았을 테고 또 한일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서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수요 감소를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가 확 죽어버리니까 여론도 안 좋아졌어요. 자, 이런 상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데 원래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그 강제징용공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혀 버리고요. 이것을 이전으로 돌려주기에는 너무 힘들 거라 생각할 겁니다. 일본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강제징용공 문제를 다시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규제를 완화시켜주면서 자, 이 정도에서 우리 타협을 조금 해봅시다. 당신들도 이제 불매운동을 조금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협상을 좀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급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급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일본 맥주 안 먹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일본 옷 안 입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일본 소재 굳이 그렇게 목매달아서 쓰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일본 관광 안 가도 괜찮죠.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국산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부분이고, 또 전 세계가 일단은 분업화가 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굳이 비용을 더 많이 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더 잘 만들 수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다라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분업화라는 거죠. 넌 그거 잘하니? 넌 그럼 그거 해. 난 이거 해줄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호 신뢰 간에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전의 수준으로 뭐 이런 것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전략적인 물자를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를 압박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본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양 국가가 그냥 이런 이념 없이 그냥 가까운 그런 관계로 협력자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급할 게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가 또 개선이 된다면 지금 반도체 업황 회복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불을 지필 수 있는, 즉 증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과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신고가 흐름을 보였고요.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도 완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배당주들이 훨훨 날아가고 있는데, 네, 일단 뭐 다 좋긴 한데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공략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잘 지켜보고 투자하자, 그 말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 경산성에서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품목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일본의 속내들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일본이 얄밉다 밉다 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할 것은 아니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관계가 좋아서 나쁠 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뉴스들이 많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거나 투기 거래를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다. 하지만 매일 혹은 매주 거래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기란 어렵다. 오직 무모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뿐이다 라고 되어 있죠.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시기에서도 매일매일 거래를 하고 잦은 매매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잘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동안에 행복한 생각들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도 즐거운 산타랠리에 계속 연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